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는 내일 모레 50을 앞둔 여자입니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던 느리지만 우직하고 성실한 남편, 착하고 바르게 잘 커준 아이들, 게다가 이렇게 좋은 시부모님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저를 딸처럼 대해줬던 시부모님. 금전적으로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마음만큼은 늘 풍족하고도 감사하게 살아왔어요. 저희 남편은 작은 식품 공장을 운영했었는데요.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과자와 스낵류를 제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남편 포함 직원이 4명 정도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소규모 업체였어요. 원래 아버님이 하시던 걸 남편이 물려받았죠. 남편은 대단한 야망이 있거나 사업으로 크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직하고 순박하고 사회적 성공보다는 가족이 우선이고 부모님 잘 챙기는 게 먼저인 그런 사람이었죠. 그랬기에 저도 더 그 사람이 좋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식당을 운영했었어요. 엄마가 계속 하시던 건데 저도 학교 졸업하고 같이 도왔던 거죠. 저 역시도 요리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식품조리학과를 졸업했고 졸업 후 관련된 직장에 조금 다니기도 했는데요. 그때 당시 텃세가 너무 심하고 힘들어서 일찍 그만두고 한동안 우울하게 집에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엄마가 차라리 다른 데 취업하지 말고 엄마 가게에서 같이 일하자고 하셨고 저도 집에서 마냥 놀 수 없었기에 당분간은 엄마 일을 돕자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하다 보니 엄마랑 같이 일하는 게 편하고 좋고 그 가게에도 애정이 생겨서 계속 그렇게 일을 했던 거죠. 식당 규모는 작았지만 나름 단골 손님도 많고 그 동네에서는 자리를 잘 잡은 편이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되실 분은 저희 가게의 단골이셨어요. 저희 집에 종종 오셔서 식사를 하셨고 제가 인상도 좋고 싹싹하다며 저희 엄마에게 딸을 참 잘 키우신 것 같다는 칭찬도 많이 하셨죠. 그렇게 단골 손님으로 2년 넘게 오셨을 무렵 저한테 혹시 만나고 있는 남자가 없으면 우리 아들 한번 만나보면 안 되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저를 쭉 지켜봤는데 며느리감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우리 아들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를 좋게 봐주신 건 감사하지만 갑작스럽게 물어보시니 좀 당황스러워서 처음엔 좋게 거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2번 정도 더 물어보셨고 엄마도 한번 만나나 보라고 하셔서 나가게 되었어요. 약간은 등 떠밀려서 만나게 된 건데 그때까진 몰랐죠. 그렇게 만난 남자와 결혼해서 애 낳고 부부의 인연을 맺을 줄은요. 그 남자와 저는 첫인상부터 서로에게 운명 같은 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듬직하고 자상해 보이는 그 사람의 인상과 말투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 남자도 자기 아버지한테 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를 실제로 보니 훨씬 인상도 좋고 성격도 좋아 보여서 설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만나게 되었고 저희 식당에도 종종 놀러 왔어요. 저희 엄마도 그 남자가 우직해 보인다고 사윗감으로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저희는 1년도 채 안 돼서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서로 팍팍 밀어주시다 보니 결혼도 일찍 서두르게 된 거죠. 남친의 아버님은 당연히 저를 오랫동안 며느리로 점찍어 두셨으니 결혼을 2팔 벌려 환영하셨고 어머님까지도 저를 몹시 반가워하셨어요. 어머님은 아들 2 키운다고 딸을 한번 키워보고 싶어 하셨는데 저보고 이제 자기 딸아라고 하시면서요. 말씀만 그러신 게 아니라 사는 동안 정말 저를 많이 아끼고 챙겨주셨죠. 주변 친구들 하나둘 결혼하고 심심찮게 시집살이 얘기도 들었는데 다 하나같이 저보고는 시댁복이 있다고 했어요. 시부모님이 엄청 부자시거나 돈이 많으셔서 저희한테 금전적으로 풍족한 도움을 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늘 저를 배려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결혼 잘했다, 복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딱 한 가지 별로인 것도 있긴 했습니다.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말수도 적고 곰처럼 우직하고 성실해 보이는 저희 남편과 달리 시동생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얍삽한 스타일이었죠. 웬만해선 감정 기복이 크지 않은 남편과 달리 시동생은 성격도 다혈질인데다 기분파였어요. 화나면 빽빽 소리도 잘 질렀고요. 시부모님한테도요. 자존심도 세고 누가 싫은 말 하는 것도 싫어하고 남들 보는 눈도 엄청 신경 쓰는 편이었죠. 한 뱃속에서 난 자식인데도 저희 남편하고는 아주 극과 극인 성격의 형제였습니다. 시동생은 아버님이 공장하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것 같은데 별로 돈은 안 되어 보이고 남들 보기에도 별로라고 하면서요. 그 공장이 규모도 작고 연 매출도 적다 보니 일찌감치 본인은 아버지 일에는 관심 없다고 형이나 하라고 했었죠. 자기는 공장에서 일하는 공돌이로 살기 싫고 번듯한 직장 들어갈 거니까 훗날 그 공장은 형이나 물려주라고. 대신 자기는 엄마 아빠 사시는 집이나 시골 땅 물려달라고 대놓고 말할 정도니까요. 시부모님도 그런 형제의 성향을 잘 파악하셨는지 일찌감치 시동생은 사업 관련해서는 다 제외를 시키셨습니다. 물론 시동생도 그걸 원했고요. 그래서 공장은 결혼할 때 아버님이 사업을 정식으로 남편에게 물려주시면서 남편 것이 되었고 대신 시동생은 시골 땅을 받게 되었죠. 가끔 가족 모임에서 시동생을 만날 때면 형을 은근히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행동이 거슬릴 때도 있었습니다. 덩달아 형수인 저까지 같이 무시하는 듯 할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 시동생 성격을 참아주고 있었기에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15년 정도 지났을 무렵 시동생은 어디서 그렇게 자기랑 똑 닮은 인연을 만난 건지 본인보다 더 얄미운 동서를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더군요. 저희 집에도 한번 놀러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이했는데 동서는 처음엔 어색한지 별말 없이 있다가 남편과 시동생이 담배 피러 나가니 갑자기 저한테 이런저런 말을 하더군요. 근데 은근하게 저를 깎아내리면서 얄미운 소리만 늘어놓는 것도 딱 시동생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결혼하고서도 꽤 오랫동안 엄마의 가게 일을 같이 했는데요. 엄마 건강도 안 좋아지시기도 했고 또 쉬고 싶어 하셔서 그 전에 가게를 정리하셨거든요. 제가 그 가게를 맡아서 할까 싶기도 했는데 저도 그때는 그냥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못 쓴 게 미안해서 일 그만두고 아이들 키우는데 집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안 한다고 했죠. 그 때문에 가게를 통째로 넘기게 되었는데 맡아서 하신 분이 바로 저희 엄마의 절친한 친구분이셨어요. 그분은 갑자기 이혼을 하고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 하셨던 분인데요. 엄마가 손을 내밀어서 그 전부터 엄마 가게에서 일을 같이 하시게 되었어요. 저도 같이 일을 했었고요. 그분은 자식은 없고 이혼할 때 남편으로부터 제대로 재산 분할도 못 받아서 돈도 없고 상황이 몹시 안 좋으셨죠. 친구인 저희 엄마가 우리 가게 와서 일하라고 하고 숙식도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모라고 부르며 친하게 잘 지냈었고 일도 같이 했었던 분이었죠. 엄마는 이제 가게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이모에게 권리금도 안 받고 최대한 싸게 가게를 넘기게 되셨어요. 그 이모가 얼마나 성실한 분인지 알았기에 저도 대찬성이었고요. 이모는 정말 고맙다고 꼭 은혜는 갚겠다고까지 하셨어요. 그 이모가 사업 수완도 좋고 장사도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 오히려 이모에게 넘기고 가게는 번창했습니다. 저희 식구들도 종종 밥 먹으러 가기도 했고요. 하여튼 저희 엄마가 그 이모분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저는 그 뒤로 줄곧 집에서 전업주부로 지내며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머, 집에 계시는 거예요? 따로 일 안 하시고? 그렇죠. 어머, 아주버님이 성격 좋으신가 보다. 요즘 와이프가 집에만 있다고 하면 좋아할 남자 없는데. 그렇다고 아주버님이 대단하게 잘 버시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말하기에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살살 웃으면서 저런 무례한 소리를 하니까요. 누군가는 애 키우고 살림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뭐. 다들 각자 사정에 맞춰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 오빠는 저 집에 있으면 아줌마 되고 금방 퍼진다고 절대 회사 그만 못 두게 하는 거 있죠? 솔직히 오빠 월급 정도면 저도 좀 놀아도 될 것 같은데 자기는 여자 집에서 놀면서 푹 퍼지는 거 딱 질색이라고 하니 어째요? 기분이 몹시 나쁘더라고요. 게다가 첫 만남이고 결혼하면 제가 윗사람이 되는데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그런 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네? 아,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저랑 오빠랑 했던 얘기를 드린 거예요. 내가 집에서 살림한다고 말을 했는데 면전에 대고 집에서 노느니 푹 퍼지느니 하는 건 좀 무례하네요. 나 들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라지만 누가 봐도 나 들으라고 한 것 같은데. 저도 웃으면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웬만하면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지만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에겐 저도 똑같이 직설적으로 말하려 하거든요. 제 말에 동서는 갑자기 표정이 확 굳더니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우는 것 같기도 하고요. 황당해서 보고 있는데 그때 들어온 시동생도 놀라면서 무슨 일이냐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 갑자기? 아니, 형님이 갑자기 뭐라고 하셔서 좀 놀라서. 형수님,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내 딴에는 친해지고 싶어서 형님한테 이런저런 얘기한 건데 기분 나쁘셨나 봐. 내가 더욱 조심해야지. 형수님. 동서 들어왔다고 벌써 군기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시네요. 도련님, 군기를 누가 잡아요? 이성범, 너도 형수한테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진짜. 좋은 마음으로 인사한 사람한테 자기야, 가자, 일어나. 그러면서 시동생은 기분 나쁜 얼굴로 동서 데리고 먼저 가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얼마나 황당하던지. 남편도 그 모습에 혀를 차면서 데리고 와도 자기랑 비슷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결혼한 뒤로도 동서의 깐족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저희보다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살 긁어대면서 깐족거렸죠. 돈도 자기네가 더 잘 버는 것 같고 입는 옷이나 쓰는 물건도 자기네가 더 나은 것 같으니 은근히 비교하면서 약올리거나 저를 동정하는 척 비웃기도 하고요. 그런 게 한 번씩 참 짜증날 때도 있고 저희 딸도 작은 엄마 왜 저러냐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것도 성격이려니 병이려니 하고 그냥 적당히 무시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맘때 남편 회사에서 만들었던 식품이 매스컴을 타면서 확 인기가 올랐던 적이 있어요. 유명 연예인이 추천하는 내돈내산 건강 간식으로 소개됐는데 그 후로 입소문 타면서 난데없이 주문량이 폭주하게 되었죠. 저희는 그전까지 현상 유지만 되면 된다 생각해서 특별하게 홍보에 크게 박차를 가한 건 아닌데 그때 느꼈습니다. 광고 효과라는 게 어마무시하다는 것을요. 주문량이 급격하게 폭주하는 바람에 한동안은 저도 시부모님들까지도 전부 투입돼서 포장하고 발송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공장도 계속 돌아갔고요. 그 제품이 인기리에 팔리면서 덩달아 다른 제품들까지 다 판매가 왕성해졌어요. 아버님이 사업 시작하고 남편이 물려받은 이래로 그렇게 잘 됐던 때는 처음이었죠. 주문 물량을 못 맞출 정도로 사업이 한창 바쁘던 그때도 시동생과 동서는 저희의 상황을 비꼬더라고요. 반짝 인기인 것 같은데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 저으셔라. 이런 기회가 또 올 것 같지는 않다 하면서요. 빈말이라도 너무 바쁘실 텐데 저희도 좀 도와드릴까요? 말은 못할 망정이요. 어찌됐든 남편 사업은 그 일을 기점으로 매출도 많아졌고 사업 자체도 훨씬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출시했던 신상품도 덩달아 인기가 많았고요. 남편도 저도 시부모님도 모두 다 얼싸안고 기뻐했던 나날들이었죠. 시동생과 동서 빼고요. 그전에는 그까지 구멍가게만한 공장 관심도 없다고 자기도 그 사업에 동참시킬 생각 말라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잘 되고 나니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었나 봅니다. 장남이라고 형만 챙긴다고 갑자기 서운해했죠. 게다가 동서도 깔보고 무시하던 저희 집이 자기 집보다 잘 나가니 분했나 보더라고요.
당신도 이런 거 들어보라고. 잘 모르면서 백화점 가서 비싼 돈 주고 명품 가방도 여러 개 사주고 옷도 사주고 구두도 사줬죠. 고가의 물건들이긴 했고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또 남편이 큰맘 먹고 사주는 건데 좋은 마음으로 받자 싶었어요. 그래서 고마워서 받은 물건들은 애지중지 잘 관리하며 열심히 썼죠. 그 모습을 동서가 보고는 형님, 요즘 돈 좀 번다고 때깔이 달라지셨네. 이런 것도 쓸 줄 아세요? 맨날 마트에서 1, 2만 원짜리만 사서 쓰시길래 이런 거 모르시는 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저를 무시하고 싶어하는 그 심보가 보여서 저는 웃으면서 그랬죠. 이런 거 뭐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쓰는 거야? 그냥 사서 쓰면 되는 거지. 저는 형님이 이런 브랜드 자체를 잘 모르시는 줄 알았죠. 지금도 몰라. 저 사람이 나 주려고 다 사온 거니까. 이런 거 좋은 거야? 엄청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저냥 뭐. 그래. 동서가 전에 이 브랜드 샀다고 나한테 몇 날 며칠을 자랑하길래 나는 또 엄청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동서도 그때 그냥 전향인 걸 산 거구나. 제 말에 동서 표정 정말 안 좋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야, 너만 사람 꼽줄 줄 아니? 내가 못해서 참은 줄 아니? 생각했죠. 나중에 어머님에게 들었는데 제가 저 얘기한 날 집에 가서 동서가 도련님한테 이혼 얘기까지 했대요. 똑같은 자식인데 왜 형님네만 공장 물려받아서 저러고 떵떵거리고 사느냐고. 도련님 닥달해서 지분 받아오라고 생 난리를 쳤다더군요. 도련님도 그 말을 시부모님께 했고요. 어머님도 동서하고 시동생 철딱선이 없다고 혀를 차시고 저보고 동서가 얄밉게 굴면 가만히 있지 말라고도 하셨죠. 무조건 제 편이라고 하시면서요. 동서가 그러든 말든 어쨌든 그렇게 1년 정도는 참 행복했습니다. 여유 있는 생활이 되니 시부모님이나 저희 엄마도 더 잘 챙길 수 있고 마음까지 넉넉해져서 좋더군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행은 빨리도 찾아오는 걸까요? 짧은 성공의 끝에 저희 집에는 큰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사업이 잘 되다 보니 남편 주변에는 꾼들이 많이 붙었던 모양이에요. 저야 남편 사업 관련해서는 잘 몰랐는데 남편 딴에는 사업이 잘 되다 보니 물량을 더 늘리고 싶고 또 온라인이나 일부 마트만 납품되던 것을 좀 더 다양한 마트와 백화점 식품관으로까지 진출하고 싶었던가 보더라고요. 그 사업을 도와준다고 한 사람을 믿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심지어는 지분도 넘긴 모양이었습니다. 설비도 늘리고 납품처도 더 늘려준다는 말을 믿고요. 하지만 결국 아주 정교하게 작업된 사기였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돌고 돌아 결국 그 공장은 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거든요. 그 충격으로 아버님 쓰러지시고 어머님도 알아 누우셨죠. 평생을 힘들게 만들어 오고 이제야 잘 된다 싶었던 사업이 통째로 남한테 넘어갔으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죄책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남편은 안면 마비에 실어증까지 왔습니다. 딱 1년간 큰돈 좀 만진 것도 잠시, 그 뒤로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혹독한 암흑기가 온 거였죠. 집에 아픈 사람이 3사람이나 돼버리고 공장은 홀랑 넘어가 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눈앞이 캄캄하고 그렇게 막막할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은 그 전까지 모아둔 저축으로 버텼고 그 뒤로는 남편에게 받았던 가방과 기금속 등도 팔았습니다. 그걸로 생활비도 하고 병원비도 마련을 했죠. 착하고 속 깊은 저희 큰딸은 학교 휴학까지 하고 바로 아르바이트 시작했고 둘째 역시 휴학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등록금이 부담될까 봐요. 한창 집이 여유있고 풍족하다가 한순간에 그렇게 되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 기분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결국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미안해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다독여줬거든요. 시부모님도 당신들 잘못이 아닌데 특히 저한테 미안해하시면서도 어떻게든 작은 도움이라도 되시려고 노력하셨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요. 가족들이 있기에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힘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당장 돈 벌 사람은 저뿐이었기에 무슨 일이든 해야 했어요.
하지만 예전에 엄마 가게일 도운 것 말고는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무슨 일을 하겠나요?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무슨 일이든지 일단 해보자는 생각으로 일자리를 찾으려는데 저희 동서가 그 소식을 듣고 제 속을 박박 긁어놓는 겁니다. 형님, 일자리 찾으신다면서요? 그러면 저희 집 와서 살림 좀 하실래요? 제가 뭐 살림 가지고 까탈스럽게 구는 것도 아니고 형님한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음식 좀 해놓고 청소랑 빨래 같은 것만 해놓으시면 돼요. 제가 회사 일도 바쁘고 하니까 집안일 같은 거 신경 쓸 여력이 안 되거든요. 형님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이참에 형님이 와서 저희 살림해주고 돈도 벌어가시면 되겠네요. 동서는 무슨 적선이라도 베푸는 듯 저렇게 말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나더러 동선의 집 가서 파출부 일을 하라고? 어머 형님 무슨 파출부예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말 안 해요. 하우스 매니저라고도 하고 도움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리고 그게 뭐 어때서요. 형님 아직 배가 덜 고프신가 보다. 제 딴에는 가족이니까 형님 생각해서 일자리 억지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됐어. 내가 알아서 일 구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형님, 지금 자존심 부리시는 거예요? 아주버님도 그렇게 되고 당장 생활비도 없지 않으세요? 듣자 하니 갖고 있던 가방까지 파신다면서요. 생활비 정도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끝까지. 저는 형님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고깝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무슨 말을 못하겠어. 형님, 제가 가족으로서 형님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한동안 돈 좀 잘 벌었다고 형님이 부잣집 사모님 된 거 아니에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잘 생각해 보시고 할 생각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제가 그래도 가족이니까 일부러 챙겨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진짜 저 위에서 일자리라도 만들어 주려는 게 아니라 저 기분 상하게 하고 싶고 우쭐대고 싶어서 말하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어쩜 가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존심 밟으려 들고 마음을 후벼 팔 수 있나요? 그나마 최근 들어 남편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생각하는 중이었는데 동서 전화 받고 기분이 그렇게 우울하고 참담할 수가 없더군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자괴감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그래도 일이 필요했습니다. 동서 말대로 동선의 살림이라도 도와줘야 되나 고민하던 그때 저에게 뜻밖의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이모였어요. 저희 엄마 가게 이어서 운영하고 계신 엄마 친구분이요. 안녕하세요 이모. 잘 지내셨어요? 요즘에는 통 가게 못 가봤네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다. 저기 혹시 오늘 시간 되면 잠깐 우리 가게로 좀 올래? 오늘요? 네. 이모는 가게로 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일까 생각하며 옷을 입고 이모네 가게로 갔습니다. 이모 가게는 확장을 해서 규모도 훨씬 넓어지고 직원들도 훨씬 많아졌어요. 점심시간 지나서 간 건데도 몇 자리 빼고 거의 만석일 정도로 손님도 많고요. 이모는 늘 엄마와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 정도로 가게를 확장해서 키운 건 이모 본인의 사업 수완이고 능력이죠. 엄마와 제가 소소한 동네 장사에서 만족했다면 이모는 규모도 확장시키고 지점도 내는 등 활발하게 장사를 키우신 거니까요. 제가 들어오자 카운터에 있던 이모도 반갑게 달려오시더라고요. 온다고 고생했다. 밥은 먹었어? 네. 이리 와. 할 얘기가 좀 있어. 그렇게 저는 이모의 손에 이끌려 직원들 휴게실로 잠시 들어갔습니다. 장사 정말 잘 되네요. 저번에 들었는데 2호점도 내셨다고. 3호점도 이번에 낸다. 어머 정말요? 이모 돈을 완전 갈퀴로 긁어 모으시겠다. 돈 세다가 날 세지 뭐. 정말요? 잘 됐어요. 다 너네 엄마 덕분이지 뭐. 이혼당하고 오갈 데 없는 나 받아주고 이만큼 살게 해준 거. 장사 잘 되던 가게인데 권리금도 안 받고 그렇게 싸게 나한테 넘긴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만큼 키운 건 다 이모 능력이죠. 제 말에 이모가 저를 가만히 보시더라고요. 얘기 들었어. 한참 공장 잘 된다고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며?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많이 힘들겠네. 네, 근데 괜찮아요. 뭐 반짝 잘 된 거였고 다시 힘내서 살아봐야죠. 박서방이 몸이 안 좋다던데. 네,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는지 안면 마비도 오고 실어증도 왔어요. 병원에서는 심리적인 게 크다고 기능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안면마비는 꽤 좋아졌어요. 계속 침 맞고 하다 보니까.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 남편 그렇게 되고 일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안 그래도 일을 좀 찾아보려던 참이에요. 잘 됐네. 내가 오늘 오라고 한 게 너한테 우리 사모 좀 맡기려고. 네?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이번에 너네 동네에 사모 좀 내거든. 가게 규모는 아마 거기가 셋 중에 제일 클 거다. 거기 너가 아예 맡아서 해. 이모 가게를 제가 왜... 너 일 잘하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지. 나는 본점하고 2호점 관리하는 것도 벅차서 거기 맡아서 해줄 점장 겸 사장이 필요했거든. 원래도 네가 해줄 수 있으면 너한테 맡기고 싶었는데 잘 됐지 뭐. 네가 해보는 게 어떻니? 저는 좀 얼떨떨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제안이긴 했지만 당혹스러웠거든요. 이모 가게는 승승장구하며 잘 되고 있었고 2호점도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에요. 그 기세에 힘입어 3호점도 잘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저한테 맡아서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제안인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무슨 약한 소리야. 너 얼마나 싹싹하고 가게 운영도 야무지게 잘하는지 내가 아는데. 나도 너랑 너네 엄마한테 다 배운 거 아니야. 내가 그때 너네 엄마한테도 그랬다. 이 은혜 절대 안 잊는다고. 얘기 들어보니 너도 사정이 좀 안 좋고 일자리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나는 우리 가게 잘 맡아서 일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너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얼마나 좋아. 이참에 나도 너네 엄마한테 진 마음의 빚도 좀 갚고. 저는 이모의 마음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무슨 빚이요. 엄마 가게에서 일하실 때 이모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알아요. 매일같이 일찍 나와서 저희 엄마가 보든 안 보든 구석구석 다 청소하시고 주방 치우시고 손님들한테도 정말 잘하셨잖아요. 나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할 줄 아는 거 살림밖에 없었던 거 알잖아. 하루아침에 배신당하고 이혼당하고 오갈 데 없는 그런 나 받아주고 너네 엄마한테 고마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었어. 너네 엄마가 나 챙겨주고 너도 나 친이모처럼 대하면서 얼마나 살뜰하게 굴었니. 내가 그거 보고 언젠가는 꼭 갚을 거다. 꼭 다 갚고 살 거다 결심했어.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 가게 네가 맡아서 해. 내가 너하고 너네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모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우리 가족을 건사해야 되나 앞길이 막막하고 컴컴하기만 했는데 그때 마침 저에게 내밀어 주신 이모의 손은 너무 따뜻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는 이모랑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그 후 저는 이모의 말처럼 3호점을 전적으로 맡아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직함도 사장을 달고 매출의 일정 부분만 이모에게 드리기로 한 걸 제외하곤 제 가게나 다름없었죠. 저는 저에게 이렇게까지 마음을 베풀어준 이모에게 누가 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본점 가서 음식 교육도 받고 많이 바뀌어버린 시스템도 열심히 배웠죠. 예전에 이모가 엄마 가게에서 하신 것처럼 온 애정을 다해 가게 위생에도 신경 쓰고 손님 한 분 한 분에게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원래 인기 있던 맛집의 분점이다 보니 오픈 초기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저도 직원들과 으쌰으쌰해서 일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그맘때 몸이 많이 좋아지고 말도 조금씩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게 일도 와서 많이 도왔죠.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싶어서 집에 있는 물건부터 하나씩 팔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어엿하게 잘 나가는 맛집 사장님 직함 달게 된 겁니다. 매출도 본점이랑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잘 되었고요. 그렇게 가게를 오픈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특히 시부모님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고 특히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다시 상황이 좋아졌다는 생각에 저도 너무 기뻤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동생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시댁 모임에도 잘 안 와서 바쁜가 보다 했는데 동서가 회사에서 퇴사를 한 지 좀 됐다는 겁니다. 말은 퇴사지만 거의 공고사직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 들어보니 직장 내에서 다른 동료들과의 문제가 꾸준히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 내 따돌림 주동자였다고. 그 피해자가 노동부에 신고해서 회사가 한번 제대로 뒤집어졌대요. 결국 동서는 그 일로 다른 지역으로 좌천이 되었다는데 기분 나쁘다고 결국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하더니 밖에서도 못된 짓 하고 다녔구나 싶어서 가뜩이나 싫은 동서가 더 싫더군요. 그렇게 동서도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은 지가 좀 됐는데 업계에 안 좋게 소문이 나니 재취업도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쉰지 반년 정도 넘어가니까 시동생도 일을 좀 하라고 눈치를 줬었나 보더라고요. 그 일로 시동생하고도 많이 부딪히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잘 보지도 못했던 동서가 시댁 모임 겸 저희 가게에서 식사할 때 참석을 했더라고요. 저희 가게가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동서는 내내 심사가 뒤틀린 얼굴이었죠. 그러면서 나도 재취업 말고 이런 가게나 해볼까? 형님 하는 거 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하더라고요. 장사는 아무나 하나요? 저게 또 시작이구나 싶었지만 그 꼬라지가 불쌍하니까 타격도 없었습니다. 그냥 개가 짖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한테 형님, 그 큰 사장님이라는 분 있다면서요. 그분한테 말해서 저희 동네 쪽으로 지점 하나 더 내시면 안 돼요? 내가 그거 맡아서 하고 나도 이만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겁니다. 듣던 어머님도 짜증나시는지 장사는 아무나 하는 줄 아느냐고 적당히 하라고 한 말씀 하셨는데 동서는 형님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동서, 큰 사장님이 당분간은 지점 더 낼 생각은 없으시다고 해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동서가 필요하다면 할 일은 있는데 그거라도 소개해 줄까? 뭔데요? 우리 집 와서 살림 좀 해줄래? 내가 가게 일로 너무 바빠서. 가족인데 내가 뭐 깐깐하게 굴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근데 동서 음식 되게 못하잖아. 그러니까 음식은 할 필요 없고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특히 화장실 청소는 자주 해줘야 돼. 그 정도만 해줘. 내가 시급보다는 훨씬 더 쳐줄 수 있어. 가족이니까. 제 말에 동서 순식간에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네? 저더러 형님 집에서 일하라고요? 왜? 형님, 제가 지금 비록 회사는 간뒀지만 저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 말에 저도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하긴 도련님 얘기 들어보니 살림도 잘 못한다곤 하더라. 살림도 야무지게 잘하는 사람이나 잘하지. 그래, 동서는 안 되겠다. 뭐라고요? 오빠,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제 말에 도련님도 당황하더라고요. 형수님, 그걸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살림이 좀 어설프다 그랬지. 제가 언제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동서, 너무 고깝게 생각 말고 생각 있으면 연락해. 그래도 가족인데 필요한 건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으니까. 자존심 부리지 말고 일자리 필요하면 연락해. 됐거든요? 동서 혼자 열내더니 앞에 시부모님 있던지 말던지 그냥 가버렸습니다. 시부모님도 그 모습에 화나서 안 되겠다고 조만간 한번 크게 꾸짖을 거라고 화내셨고요. 그렇게 화나서 가버리는 동서를 보며 저는 콧방귀 꼈죠. 본인이 저한테 한 말 똑같이 해줬는데 왜 열을 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행복에도 끝은 있고 불행에도 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도 어느새 손바닥 뒤집듯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눈앞이 컴컴하다가도 또 어느새 밝은 빛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당장 눈앞의 성공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친절하게 마음을 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어디서 내가 베풀었던 마음이 보답이 되어 돌아올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저도 저한테 기회를 준 이모님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고 저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저희 동서는 절대 아니지만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는 일 잘 돼서 저희 가족들 잘 건사하며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